클래스와 같은 이러한 하부 구조들, 1차 하부 구조죠. 앱을 구성하는 헬로 월드라고는 앱을 구성하는 1차적인 하부 구조. 이것들이 클래스와 뭐 리소스와 프레임워크 이렇게 각각의 디렉토리에다가 나열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1차적인 하부 구조, 하부 오브젝트들 자체도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오브젝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hello world app delegate라고 하는 동사, implementation 파일에 application did finish launching with options라고 하는 동사,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들이죠, 그죠? 자, 주석 달았던 것을 깔끔하게 다시 또 지웠습니다. 보기 좋게. 여기 보시면은 저 윈도우 그래서 add window, add subview, controllers view 그리고 my view controller view 이런 식으로 주어 동사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럼 메소드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 뭐였죠? 메소드는 어떤 동작, 인스턴스의 동작을 표현하는 것이 메소드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인스턴스의 동작은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었나요? 인스턴스를 구성하는 하부 요소들, 즉 인스턴스 변수들을 이용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동작이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사람이 마치 팔 다리로서 이용해서 달리기라고 하는 동작을 드러내듯이 인스턴스는 자신을 구성하는 자신의 팔과 다리, 즉 인스턴스 변수들을 이용해서 그 동작을 표현하는 거고, 그 인스턴스 변수들이 바로 myView 컨트롤러와 보면은 윈도우 같이 주어 동사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럼 myView 컨트롤러와 윈도우라고 하는 이 인스턴스 변수가 어디 나열되어 있어야 되나요? hello world app delegate.h 즉 헤더 파일에 표시되어 있어야 되겠죠. 헤더 파일을 열어보면은 이렇게 UI 윈도우에서 윈도우 인스턴스 그리고 myView 컨트롤러 인스턴스인 myView 컨트롤러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스턴스 변수들을 이용해서 hello world app delegate라고 하는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자신의 동작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정리할까요? 인스턴스죠. 인스턴스는 메소드를 통해 메소드와 더불어 주어 동사 관계를 주어 동사 문장을 구성하죠. 그죠? 인스턴스가 주어가 되고 메소드가 동사가 되는데 이 인스턴스와 메소드는 어느 한 클래스에 동일한 클래스에 속하죠. 그죠? 이때 인스턴스와 메소드는 같은 클래스에 속해야 합니다. 인스턴스의 경우에는 해당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되는 거고, 메소드의 경우에는 해당 클래스의 선언 및 정의된 메소드가 되는 거죠. 인스턴스 변수가 아니에요. 인스턴스와 인스턴스 변수가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럼 메소드는 어떻게 되죠? 메소드는 역시 문장을 통해 자신의 동작을 기술하죠. 문장은 다 기본적으로 S와 V 방식이잖아요. S와 더하기 V 방식이죠. 문장들을 통해 자신의 동작을 기술합니다. 이때 그럼 S와 V는 또 뭐냐는 거죠? 이때의 S와 V는 위의 SV와 다르다는 거죠. 색깔을 좀 다르게 해놓을까요? 요것은 색깔을 제가 좋아하는 라벤더 블루와 비슷한 색깔로 이렇게 해놓고, 메소드가 구성하는 주어 동사는 이렇게 적색으로 표시해놨죠.
그러니까 이 적색으로 표시된 황토색으로 표시된 SV와 여기 라벤더 블루로 표시되어 있는 SV는 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다를까요? 어떻게 다르죠? 이때 대답이 탁탁 나와주면 참 재밌는데 대답이 착착 안 나와주면 좀 재미가 없죠. 메소드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문장들의 주어 동사 이때의 SV 이 SV는 S는 인스턴스 변수죠. 변수고 그죠? 이때 V 이거는 뭐죠? 그죠? 인스턴스 변수를 낳은 클래스죠. 클래스에 속한 메소드들이죠. 하부 구조잖아요. 똑같은 반복된다 그랬죠. 반복. 그죠? 산의 인스턴스가 어떻게 돼? 그러면 산은 나무와 바위, 계곡 등으로 자신의 동작을 표현하죠. 그죠? 이때 산이 오브젝트면은 산이 인스턴스라고 하면은 나무와 바위, 계곡은 인스턴스 변수. 그리고 산의 동작은 산의 클래스에 설명되어 있죠. 정의되어 있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럼 산의 동작은 산의 클래스의 설명과 정의되어 있고 설명되어 있고 또한 산을 구성하는 인스턴스 변수들로서 그 동작이 표현되는 거죠. 그죠? 이것이 계곡 등 이것이 산의 인스턴스 변수들입니다. 산의 인스턴스 변수들. 그렇게 되죠? 그럼 나무는 어떻게 되죠? 나무 자체도 인스턴스잖아요. 또 인스턴스. 그죠? 그럼 나무의 동작은 나뭇잎 뭐 등으로 표현되고 이 나뭇잎 등이 뭐죠? 바로 나무의 인스턴스 변수죠. 그죠? 나마라고 되어 있네. 나무가 아니고 나무. 그죠? 그럼 나무의 동작은 어디에 설명되어 있나요? 그럼 나무의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죠. 정의되어 있고 설명되어 있죠. 이것을 두고 우리는 계층 구조, hierarchical structure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structure. 이른바 트리 구조. 자연의 시간에 공부했던 트리 구조. 즉, 자연은 반복된다는 거죠. 시간적으로 반복되고 공간적으로 반복되고 프로그래밍도 자연의 한 자락이죠. 삶도 죽음도 다 자연의 한 자락이잖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역시도 자연을 벗어날 수가 없죠. 시간적으로 반복된다는 것은 같은 현상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시간을 두고 동일한 현상. 작년에 쳤던 번개가 올해도 치고 재작년에 내렸던 눈이 올해도 내리는 거죠. 공간적으로 반복된다는 것은 큰 것을 구성하는 논리가 작은 것을 구성하는 논리에 그대로 반복적으로 적용되는 거죠. 산을 구성하는 논리가 산의 하부 요소인 나무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나무의 동작을 구성하는 물리적 법칙들이 나무의 구성 요소인 나뭇잎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나뭇잎에 적용되는 물리적 법칙들, 화학적 법칙들이 나뭇잎을 구성하는 세포, 그죠? 식물 무슨 세포라고 그러나요? 까먹었네. 그 세포들에도 여전히 적용이 되는 거고 세포에 적용되는 것이 분자와 원자에도 적용되는 거고 계속 반복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헷갈려서 안 될 부분이 뭐냐니까 바로 이렇게
헬로 월드 앱 델리게이트 자체가 하나의 오브젝트로고 클래스의 인스턴스로서 자신의 동작을 바로 이렇게 쓰는 헬로 월드 앱 델리게이트 M 파일이죠. 그죠? M 파일의 메소드로서 자신의 동작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메소드 자체도 어떻게 되나요? 메소드 자체도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때의 문장들은 어떤 문장들이냐니까 인스턴스 변수가 주어가 되고 해당 인스턴스 변수가 속한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메소드들이 동사가 되어서 문장이 구성된다는 거죠. 반복 구조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이해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윈도우와 마이뷰 컨트롤러는 눈에 보이는데 우리가 뭘 가져왔나요? 마이뷰 컨트롤러로부터 뷰를 가져와서 컨트롤러 뷰라는 데다 넣는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마이뷰 컨트롤러에는 뷰라고 하는 인스턴스 변수가 있겠죠? 있는지 보자는 거죠. 보니까 없더란 말이죠. 이 뷰가 어디 갔느냐는 거지.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변수들입니다. 그것은 상속받은 부모 속에 있는 거예요. 부모 속에 있는 것은 내가 다시 적어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변수들이 99%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1%에 불과하죠. 또 정리하겠습니다. 변수들 역시도 인스턴스 변수들 역시도 눈에 보이는 것 1% 미만, 정확히 말하면 0.1% 미만이죠. 안 보이는 것들이 99% 이상입니다. 이러한 99% 안 보이는 것들은 어디에서 가져오느냐? 상속이죠. 물려받은 것들은 쓰지 않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것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인스턴스 변수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잡아야 되는 거죠.